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딸 지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 미라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여보, 할 말이 있어.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예상치 못한 고백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른 남자를 만났어. 석 달 동안.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엇을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미라는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로. 술에 취해서 모텔에 간 적은 있지만 그냥 잠만 잤어. 정말이야. 1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딸을 낳고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왜? 겨우 한마디를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냥 외로웠어. 여보는 항상 바쁘고 나는 집에만 있고 그 사람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 미라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일까요? 석 달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단순히 대화만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미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최근 들어 옷차림도 신경 쓰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미라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에 바위를 올려놓은 것 같았어요. 미라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연락도 안 하고 있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하지만 석 달이 한순간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말할 때마다 시선을 피하더군요. 꿈속에서도 미라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미라의 붓기만 빤 얼굴을 보니 현실이었어요. 회사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해도 머릿속에는 온통 어젯밤 일만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많이 상해 있더군요. 하루 만에 이렇게 늙어 보일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저는 미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야? 미라는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제게는 중요했습니다. 누구와 석 달 동안 만났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야 했어요. 이름이라도 말해줘. 어떻게 만났는지도. 미라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정말 끝난 일이야. 알아서 뭐해? 오히려 더 상처만 받을 거야. 미라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정말 끝난 일이라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물어봤습니다. 상간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 순간 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미라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혜 생각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학교에서 소문날까봐 얼마나 힘들겠어. 미라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단순히 석 달 동안 만나고 끝난 사이라면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라는 계속해서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소송 같은 건 하지 마.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잖아. 지혜가 더 중요하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믿음이 깨진 상태였어요. 미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거든요. 정말 석 달만 만난 거 맞아?
제가 다시 물어보니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석 달이야. 그것도 가끔씩만. 하지만 미라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미라는 계속 풀이 죽어 있었고 저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지혜도 눈치를 챘는지 엄마 아빠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미라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만 나오면 거부하고 소송 이야기만 나와도 펄펄 뛰었어요. 가정이 더 중요해.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게는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거든요. 석 달이라는 기간도 의심스러웠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정체를 이렇게까지 숨기려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미라의 행동도 수상했어요. 핸드폰을 항상 몸에서 떼지 않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갔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얼굴이 어두워지곤 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만약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료는 증거를 모아서 상간소송을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미라의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미라가 다시 그 남자와 연락을 취하는지 아니면 다른 단서가 나오는지 기다려봤어요. 하지만 미라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핸드폰도 항상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가 지혜 피아노 레슨에 다녀오면서 평소보다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물어보니 원장님이 상담해 주셨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수상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토요일 오후 지혜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와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상우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당신 부인 미라와 잘 아는 사이입니다. 순간 심장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남자인가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석 달이라고 들었는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3년 동안 만났어요. 3년 동안.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3년이라고요? 뭔 소리예요? 누구세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짜 사랑 말이에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듯이 말이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요? 그럼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어요. 미라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있다고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곧 알게 될 거예요. 미라한테 물어보세요. 3년 동안 누구와 만났는지. 남자는 계속해서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미라는 저에게 당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둔하고 재미없는 남편인지 말이에요. 항상 일만 하고 가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저를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골프 치러 가는 토요일마다 우리는 만났어요. 당신이 취미생활 한다고 나갈 때 우리는 사랑을 나눴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미라가 제 골프를 그렇게 격려했는지, 왜 취미생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는지, 모든 게 자신들의 만남을 위해서였던 거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년이라니요. 미라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석 달이 아니라 3년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거죠. 그것도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제가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미라는 다른 남자와 3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날 오후 내내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이, 3년 동안, 사진과 영상. 모든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저녁에 지혜를 데리러 피아노 학원에 갔을 때 원장을 유심히 봤습니다.
설마 이 사람인가 싶어서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미라와 대화할 때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라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3년이야? 석 달이 아니라 3년이야?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그 남자가 전화했어. 3년 동안 만났다고 하더라. 미라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정말 석 달이야. 하지만 미라의 반응으로 봐서는 사실인 것 같았어요. 눈빛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사진과 영상도 있다고 하던데? 없어. 그런 거 없어.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미라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기도 했고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라가 거짓말을 했고 그 남자의 말이 맞다는 걸요. 석 달이 아니라 3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날 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제 전화한 그 남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약속한 대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사진들이 하나씩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미라가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세 번째에서는 포옹을 하고 있었어요. 사진은 계속 왔습니다. 10장, 20장, 30장.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모습, 영화관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 심지어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서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밝은 표정 말이에요. 사진 속 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고 옷차림도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의 미라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진짜 연인 같았어요.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영상까지 전송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미라와 그 남자가 모텔 방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냥 잠만 잤다고 했던 미라의 말이 완전히 거짓이었던 거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더 적나라한 모습들이 도저히 다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아는 미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로 오빠,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 정말 바보야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라고요? 3년 동안 속아온 제가 바보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증거를 다 봐야 했거든요. 또 다른 음성에서는 오빠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남편이랑은 완전히 달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빨리 이혼하고 오빠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라는 말까지. 미라가 저와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들의 날짜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3년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지혜가 11살 때부터 미라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노력했는데 미라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에는 이게 3년의 기록입니다. 아직도 석 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적혀 있었어요. 정말 3년이었습니다. 미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니까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물어보더군요. 연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3년 동안 계속 연기해왔던 거죠. 저는 그 순간 미라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딸을 함께 키운 아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미라의 행복한 표정, 그 남자와의 친밀한 모습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끌어올랐어요. 어떻게 3년 동안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매일 밤 제 옆에서 잠들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를 반차내고 데이터 복구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미라의 차에 달린 블랙박스를 떼온 거예요. 몇 달 전에 미라가 고장났다며 새 걸로 바꾸면서 기존 걸 버리려고 했는데 이상해서 보관해뒀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고장이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복구 가능할까요? 한번 봅시다. 삭제된 지 얼마나 됐죠? 석 달 정도요. 업체 사장이 블랙박스를 뜯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구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내일 오후에 오세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무엇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혹시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까봐 걱정됐어요. 그 다음날 오후 복구된 영상을 받았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하나씩 재생해보니 대부분 평범한 운전 영상이었지만 몇 개는 달랐습니다. 미라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지혜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김태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죠. 제가 며칠 전에 의심했던 그 사람이 맞았어요. 영상 속에서 미라가 말했습니다. 지혜 레슨 끝나고 나면 어디서 만날까? 평소 장소에서 만나자. 상호는 여전히 모르고 있지. 응, 전혀 모르고 있어. 정말 두뇌. 두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미 오래된 관계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대화에서 친밀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마치 정말 연인 같았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대화가 나왔어요. 지혜 아빠는 정말 바보야. 3년 동안 전혀 눈치 못 채고 그렇게 매일 피아노 학원 데려다 주면서도 우리 관계를 모르다니. 남편보다 오빠가 훨씬 좋아. 나이도 비슷하고 이해도 잘해주고 듣고 있기가 역겨웠습니다. 제가 열심히 딸을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피아노 학원이라는 핑계로 말이죠. 그래서 미라가 지혜 레슨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원장과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김태진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모텔 가자. 새로 생긴 곳 말이야. 좋아. 상우는 토요일에 골프 가니까 괜찮을 거야. 제가 취미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골프를 이용해서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해소. 가끔 골프를 치러 가는 동안 미라는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김태진의 말이었어요. 미라야, 진짜 사랑해. 이제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지혜 때문에. 지혜는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미라와 김태진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미라가 잠깐 실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와의 이혼과 김태진과의 재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미라가 지혜 피아노 레슨에 그렇게 열심이었는지, 왜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지, 왜 학원 행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모든 게 김태진과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죠. 가장 역겨운 건 지혜를 이용했다는 거였어요. 순수한 아이를 이용해서 불륜을 정당화했던 거예요. 지혜 교육을 위해서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김태진도 학원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가 지혜와 함께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레슨 어땠어? 지혜에게 물어보니 재미있었어요. 원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순진한 지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피아노 선생님이 엄마와 그런 관계라는 걸 말이죠. 지혜가 방에 들어간 후 저는 미라에게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
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어디서? 내가 버리려던 블랙박스야. 복구했어.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미라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김태진이라는 사람이야? 지혜 피아노 학원 원장.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지혜를 이용해서 그 남자와 만났구나. 피아노 레슨이라는 핑계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라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지혜까지 이용했는데? 저는 핸드폰으로 받은 사진들과 영상들도 모두 보여줬어요.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 키스하는 영상들. 미라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석 달도 거짓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도 거짓말, 끝났다는 것도 거짓말. 정말 끝났어. 이제 연락 안 해.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어제까지도 문자 주고받았잖아. 제가 미라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김태진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요. 오빠 걱정하지 마. 상호는 아무것도 몰라라는 문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어. 우리 약속대로 하자라는 문자까지. 미라와 김태진이 여전히 연락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자 미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혼할 거야. 그리고 상간 소송도 할 거야. 안 돼. 지혜 생각해. 지혜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지혜를 이용해서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양육권도 못 가져갈 거야. 미라가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석 달도 아니고 3년이에요. 3년 동안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다른 남자와 진짜 사랑을 했다고요? 그것도 지혜를 이용해서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상담받는 거였어. 지혜 교육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서 3년 동안 계속됐다고. 그것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건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 정도면 100% 승소입니다. 상간 소송도 문제없고 이혼 소송에서도 모든 걸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 지혜를 이용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변호사도 심각하게 봤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의뢰인이 가져가게 될 거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유리할 겁니다. 변호사는 김태진에 대해서도 분석했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도 문제가 되고 협박 전화를 한 것도 추가 처벌 사유가 됩니다. 아마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석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상간 소송이 먼저 진행됐어요. 김태진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법정에서 보니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당당하게 전화했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색해 보였고 계속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태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단순한 상담 관계였을 뿐 불륜은 아니었습니다. 원고 부인이 힘들어해서 위로해 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 김태진이 보낸 사진들과 음성 메시지, 모텔 영수증들. 김태진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김태진이 저에게 전화해서 3년 동안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말한 녹음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협박성 발언들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김태진은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상담해 준 것뿐입니다. 학부모로서 도와준 거예요. 하지만 판사가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라의 목소리로 오빠 사랑해라고 말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거든요. 그리고 모텔에서 찍은 영상들까지 증거로 제출되자 김태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판사도 김태진의 행동을 심각하게 봤습니다. 피고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김태진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어요. 더군다나 조사 과정에서 김태진이 다른 학부모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상습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다른 학부모들의 증언도 나왔어요. 김태진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었는데 거절했다는 증언들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미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잘못이 있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혜를 이용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봤어요. 피고는 미성년자인 딸을 이용해서 불륜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양육권을 박탈할 만한 충분한 사유입니다. 미라의 변호사가 양육권만은 공동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3년간의 기록, 지혜를 이용한 점, 거짓 고백으로 속이려 한 점, 모든 게 미라에게 불리했습니다. 법정에서 미라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김태진은 법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며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당당했는데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악질적인 행위라며 엄중하게 판단했어요. 특히 협박 전화를 한 것과 증거 영상들을 원고에게 보낸 것도 가중처벌 사유가 됐습니다. 피고는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진의 악질성이 더욱 드러났어요. 단순히 불륜만 저지른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학부모들을 유혹하려 했고 저에게 협박까지 했던 거죠. 마침내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김태진은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협박과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추가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협박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시했어요. 이혼 소송에서도 저에게 완전히 유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지혜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 위자료로 5천만 원, 재산 분할도 7대 3으로 가져갔습니다. 미라의 불륜이 워낙 악질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3년간 지속된 점, 지혜를 이용한 점, 거짓 고백으로 속이려 한 점 등이 모두 고려됐습니다. 김태진은 재판 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학부모들이 모두 떠나면서 폐업했고 부인도 이혼을 요구해서 가정도 파탄났어요. 소문이 퍼져서 다른 곳에서 학원을 다시 열기도 어려워졌죠. 한때 지역에서 잘 나가던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실직자가 된 거예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형사처벌까지 받아서 전과자가 됐어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제 어디 가서도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태진의 부인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불륜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김태진의 부인이 저에게 연락해서 같이 고생했다며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그분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미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부모님도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어요. 3년간의 불륜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됐거든요. 특히 지혜를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비난받았습니다. 미라의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정말 죄송하다. 딸을 잘못 키웠다며 사과하기도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김태진이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당당했는데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모든 게 끝났어요. 김태진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어요. 이제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거든요. 지혜에게는 진실을 조금씩 알려줬어요.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거든요.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따로 살게 됐어. 지혜는 처음에는 울었지만 이제는 적응하고 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더 이상 미라의 거짓말과 연기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지혜도 새로운 피아노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실력 있고 인품도 좋은 여선생님이에요. 지혜가 훨씬 즐겁게 레슨을 받고 있어요.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지혜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닙니다. 지혜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는데 지혜가 정말 좋아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미라와 김태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지혜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중요성,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의 가치 말이에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